네, 이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도래했습니다. 이만쯤이면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대출을 받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금융 꿀팁,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 곽범준 팀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팀장님,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 사실 전세자금 대출 만기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장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요? 네, 전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함께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추가적인 절차를 더 거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전세 연장 여부를 확인한 절차가 있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에 보증 연장 심사를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신청하셔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연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이제 만기가 가까워서 연장을 신청하면 이게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 연체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네. 의외로 임대인에게 주택 연장 여부, 전세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해외 출장 중이라든지, 그런데 시간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근데 시차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만기 이제 전세 연장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알아본 신용등급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요. 그 연체를 한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의 연체 기록이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이 전세 연체 사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연체금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은행에서는 최대 5년까지 연체 기록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만기 연장을 위해서 전세 갱신 계약을 할 때에도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보통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이제 처음 체결할 때보다는 좀 쉽게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집 소유주인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배우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명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인감증명서에 이제 대리 계약을 적절하게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임대인이 집 소유주가 해외 출장 중이라든지 연락이 안 닿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연장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대리인과 계약할 때 꼭 필요한 서류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 위임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에서 위임장을 쓸 때는 네네. 이제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해외 공간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전세로 생활을 하면서도 집주인이 해외로 나간다는 생각은 사실 쉽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겠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잠시 전출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일단 전출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제가 나중에 전입하는 날짜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제 전세 자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합계액이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 이내로만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이 100%를 넘어가게 되면 80%나 100%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 전셋집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 대출을 합했을 경우에 일정 한도 이내에서의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자, 그리고 요즘 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인데 이 경우에는 이 만기를 연장할 요건이 더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첫 번째로 전 세대원이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세 물건이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도중에 세대원 중 한 분이 주택 구입을 하신 기록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주택을 매입하셨다가 바로 매도를 하시더라도 무주택자라는 조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버팀목 상품은 더 이상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잠깐의 그 상황에서도 유지가 안 되는군요. 예, 무주택자 유지 요건입니다. 세대원의 예. 경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실 수는 있는데요. 버팀목 상품은 이제 그 조건이 깨지게 되면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주변에 보면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부분 굉장히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갱신 계약을 할 때 전세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은행마다 보증기관마다 또 상품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4억 원에서 5억 원 넘어가는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이 뭐 3억 9천만 원이다. 그런데 전세자금이 인상돼서 뭐 4억 1천만 원으로 올랐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금액은 2천만 원이 올랐지만 더 이상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을 할 때 연장이 안 되시거나 연장을 하더라도 1회만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원래 한도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세금이 오를 것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오르니까요. 오를 것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참 오늘 몰랐던 점들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상품마다 또 한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렇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지만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아까처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그리고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통상 이제 작년 기준으로 연 3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원리금 상황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신청 요건 간략히 지금 정리해서 좀 써놓고 기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어떤 관련 서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네, 전세자금 이자 상환 증명서라는 서류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류는 뭐 은행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고 보통 요즘에 연말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가시면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받으셔서 내용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금융 꿀팁 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또 신용 등급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전세금 대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금융 꿀팁 5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만기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장 계약을 하실 때는 연장 계약을 집주인과 체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집주인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출을 요구하시면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상품은 이제 한도 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이 많이 오르면 전세금이 오르면 또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주택 세대주이시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거주를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혜택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금융 꿀팁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 곽범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